안녕하세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채널 엉클 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의 핵심 주제는 권위에 복종하는 개인의 양심은 악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주범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학살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주도한 혐의로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 중 이스라엘 모사드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사회심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미국 예일대학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잔악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실험한 아이히만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쉽게 이해해보자면 인간이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복종률에 대한 실험으로서 밀그램 교수 당시 실험 참가자의 65%가 또 다른 피실험자의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인지됨에도 실험 주관자 측의 지시에 따라 실험상 가장 높게 설계된 450V의 고압 전기 고문 단추까지 누르는 것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고문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한 명이지만 고압 전기 고문 단추를 누르는 사람과 단지 이 수치를 불러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었을 때는 이때 피실험자는 단순히 고압 전기의 수치만 불러주는 역할을 했고요. 93%가 저항 없이 450V까지 전기 단추를 누르라고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책임이 축소되면 양심에 대한 저항감도 더 줄어든다는 가설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쓴 독일 태생 유대인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 만행이 단순히 괴물 같은 한 인간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시스템상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하급 관리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 주장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실험 결과인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은 누구든지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밀그램의 실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주체자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면 할수록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제심과 양심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현상은 아주 위험합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이나 자제심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면 조직이 비대한 만큼 악행의 규모 또한 비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시대뿐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에서 기인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관료제의 특징인 과도한 분업체제 덕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총이나 독가스를 이용해 자신의 손으로 죄도 없는 사람을 벌레처럼 죽인 사람들은 나치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자존심과 양심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한나 아렌트는 분업에 주목합니다. 유대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 검거, 구류, 이송,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사람이 분담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책임 소재는 애매해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아주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구성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분단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수료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통찰력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시행한 실험 결과에서 보듯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의 양심과 분단된 업무 탓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만 하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지금의 우리 사회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의 간절한 소리를 개나 돼지의 소리로밖에 듣지 못하는
눈 막고 귀 막고 입까지 막은 지도자나 그 권력의 기생에 스스로 양심을 팔아먹은 하급 관리자들을 보면서 홀로코스트를 운영하던 인간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모순을 정당화하는 인지 부조화 속에 오늘도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경제난에 허덕입니다. 오늘 이 내용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